이거는 우리 입시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결이 다른 대안적인 어떤 교육인데 우선 IB가 뭔지부터 조금 이제 정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IB는 인터내셔널 바클로레아라고 하는 건데 바클로레아가 프랑스 대입 시험을 바클로레아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논서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얘기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대입 시험이 나오면 그 해 연도에 나온 주제에 대해서 온 시민들이 모여서 그걸 같이 한번 나도 수능을 봤으니까 입시를 봤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류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심해지는 가운데 각 그런 산업 주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적절한 대응이 뭐냐. 이게 올해 뭐 준수 문제였다. 그러면 저녁에 수능 우리는 이제 수능 나오면은 우린 문제집 푸는 저희가 아니니까 애들이나 막 채점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관심 없잖아요. 올해 수능 뭐 나왔는지. 근데 거기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수능 끝나면 올해 그게 나왔대? 우리 철학적으로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정의를 하고 뭐 나름대로 대안을 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서술형 문제고 논술형 문제니까 답이 없는 거죠. 네. 자기만의 논리를 찾아가야 되고 이런 어떤 교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이제 스위스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요. 스위스에 있는 이제 국제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던 그 외교관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본국 입시가 다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했던 재외국민 특례 입시라고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정원의 2%로 이 학생들은 따로 시험을 봅니다. 수능을 보거나 내신을 하면은 너무 불리하잖아요. 지금 다른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교과 그렇지. 커리큘럼이 전혀 다른데 수학 난이도도 다르고 그래서 입시 경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우리나라는 따로 뽑아주는데 스위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입 커리큘럼, 그 IBDP라고 하는데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의 어떤 교육의 핵심이 다양한 전 세계 커리큘럼을 하나로 묶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기반이 그 핵심 개념을 탐구하고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탐구하고 또 토론하고 발표하는 이런 수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이라는 말을 IB 쪽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대표적인 우리 IB 학교라고 하는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IB를 공부하고 난 학생들이 반응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고 그러면 우선 제일 좋은 게 내가 중고등 6년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너한테 너는 뭘 공부하고 싶니? 어떤 주제로 탐구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대요. 네. 기존의 교육은 다 커리큘럼이 있고 여기서는 뭐 지수록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서 삼각함수를 배워야 되고 내가 설명해 준다?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어? 이거 지금 너 이거 해야지 좀 대학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못하면 어떡하니? 그럼 좀 남아서 또 그럼 숙제를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IB에서는 첫 시작을 너 오늘 이번 학기 동안 뭘 연구해 보고 싶니? 네가 관심 있는 게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2차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썼던 리포트가 우리 감귤 농사를 짓는데 감귤 드론으로 농약을 뿌릴 때 최적의 각도가 나오는 2차 함수 곡선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런 거 주제로 아이가 한 학기 동안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리포트를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이제 답사를 해왔죠 여기. 네. 지금 여기 표성고 IB 인증 마크가 이제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표선. 네. 저기 저기 IB라고 된 게 IB 인증 마크. 이번에 다녀오신 거죠? 네, 이번에 지금 제가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제주도가 사실은 굉장히 북제주에 있는 그쪽에 입시 경쟁이 굉장히 센 곳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냥 제주도는 그냥 공부 많이 안 시키고 자연 속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나름대로 입시 경쟁, 그다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중학교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쪽 그 서귀포 쪽이나 이쪽은 그 비평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 북제주로 가고 그쪽에 미달 학교였던 거예요. 표성고등학교는 그 이전에 그리고 학생들 계속 줄어들고 이런 이제 학교였는데 이 학교에서 이제 IB 교육을 했더니 우선 아이들이 수학 시간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학이요? 수학이요? 말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같은데. 아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그다음에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재밌다는 거야. 고등학생들이 이게 지금 약간 혁명적인 변화. 아이비 우리 지금 연구하는 쪽에서는 아주 좋은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탐구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영혼을 갈아 넣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에 있는 교과서 체제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다시 수업을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의 사실 업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힘들긴 하는데 굉장히 보람되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관계성이었는데 아이비를 해보니까 더불어 같이 배운다. 특히 우리 그 북제주 쪽에서는 제주 북초가 있거든요. 제주 북초에 있는 우리 아이비를 굉장히 잘 아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아이비를 했다가 그 이전에 그냥 다른 학교로 발령받아서 아이비를 안 하는 학교로 발령을 받으면 내가 좀 그 수업을 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또 아이들이 너무 참여를 잘하고 또 그 지금 이제 선생님들의 부담이 어떤 게 있냐면은 수업 가르치고 평가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민원 해결 이번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민원 해결, 학생 관리,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엎어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지금 수업 분위기 안 좋은 학교에서는 50분 수업을 하면 20-30분 조용히 해라 앉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아이비 수업은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협력 학습이 가능하고 엎어져 있는 애들이 없는 거야. 우선 학습 클래스룸 매니지먼트에 쓸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아이비 수업 준비하려면은 다른 교과 그냥 기존에 내가 가르쳤던 거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되긴 하는데 준비를 다 해서 딱 아이들한테 풀어주면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역량을 끄집어내서 수업을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다시 이전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갈 것 같고 내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한테 한번 이런 교육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도 있고 학부모 피드백도 너무 좋고 학생들도 좋고 근데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들이 많은데 우선 이제 입시가 해결이 안 되는 아이비를 보게 되면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커리큘럼도 다른 데다가 아니면 수능 날짜하고 겹쳐요. 그래요? 네, IBDP라고 하는 그런 졸업고사 같은 비슷한 걸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IB 시험도 재밌습니다. 수능은 그냥 가서 하루 동안 보는 거잖아요. 그 2주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그 IB 그 서술형 답안을 써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기나 공식집이 다 주어지고요. 역사 같은 경우는 연대표나 뭐 이런 거 다 주어져. 오픈북으로 보는 거예요. 오픈북으로 보는데 문제가 정답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그냥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느냐, 병자호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중요한 외적에 침입한 그런 그 전쟁이 우리 사회나 역사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비슷한 나라의 사례와 뭐 비교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거 2시간 동안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네, 책도 이거 자기가 모든 자료 뭐 챙겨가지고 다 가가지고 연대표라든지 찾아가서 그걸 막 이렇게 써내면 이 채점을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외부 객관적인.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논서술형에 있어서 핵심은 사실은 내부에서 채점을 하면 온정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애들 아까 뭐 내신 부풀리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외부로 채점을 돌리니까 굉장히 공정한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점수에 대한 내가 승복이 안 되면 재채점을 또 요구할 수 있고 재채점삭이나 뭐 재채점 비용 같은 거를 더 내는 식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거의 아까 56년도에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영미권 학교들은 웬만한 데는 IB 디플로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5점이 만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IB 디플로마 40점 이상이면 웬만한 아이비리그 학교를 거의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35점 이상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점수가 깐깐한 점수, 이게 쉬운 점수가 아니에요. 대충 그냥 뭐 써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외부 그 채점관들을 통해서 크로스가 되는 건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영어나 스페인어 같은 걸로만 돼 있었는데 한국어 패치를 외국어 패치를 제일 먼저 도입한 데는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에서 일본어로 하고 두 과목만 영어 과목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극 같은 거 영어 연극 그 두 과목을 영어로 하고 나머지 주요 이제 DP 인정해주는 네 과목은 이제 한글로 그걸 한 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그 IB 그 협회하고 그 협약을 해가지고 다 시스템은 갖춰놨는데 여전히 이 IB 점수를 갖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적은 거죠. 수능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능 최저가 걸리지 않은 데로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교육청 같은 데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주고 아니면 유학으로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유학을 가게 되면 뭐 장학금도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보완책들을 이제 그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BDP를 해서 국내 대학은 좀 제한이 되는데 네. 해외로는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IBDP를 대부분 IBDP라고 하는 게 디플로마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2, 3학년이 하는 일종의 그 대학 수학 능력 자격 인증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DP를 근데 수업을 고등학교를 만약에 IB 인정학교를 다녀도 DP를 못 달 수가 있어. 잘 못하면. 점수가 안 나면 DP를 못 달 수 있는 게 수료만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학위는 안 나오고 수료만 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표성고등학교 보낸 학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애는 대학은 사실은 뭐 아까 우리 4년제 대학 돈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다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수능 최저 없는 학교도 많고 뭐 이런 학교 많으니까 보낼 수 있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건 애가 학교를 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얘가 사회에 나와서 뭐래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뭐 애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관계없다.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표선 쪽에는 이따가도 여기 지금 표선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한번 보실까요? 늘고 있네. 예, 지금 완전히 그 점점 줄어드는 그런 적이었는데 IB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그러니까 IB를 한다는 것 때문에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제주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육지에서 그래서 표선 지역에 지금 가보니까 한 100가정 정도가 IB 때문에 오신 가정이 있어요. IB 학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학군이 생기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집이 없습니다 지금. 집이 그 거기도 정도예요? 이제 집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제주도는 언제 월세가 벌써 이렇게 연세거든요. 네. 연세인데 그 아파트 그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인데 그 좀 괜찮은 그런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같은 거의 한 월세가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좀 벌써 이렇게 돼 있구나. 예. 그리고 또 집을 또 사게 되면 또 한 거의 5, 6억 정도 그런 좀 신축 아파트고 뭐 그러면 그 정도니까 거의 제주도에서 그냥 학군 그 입시열이가 굉장히 강한데 노영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제주도의 대치동이에요. 거의 이제 노영동 집값하고 육박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수요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은 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네. 학비가 일반 그런 거랑 다른 건가요? 지금 학비는 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근데 이 IB를 하려면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고 또 IB 인증 선생님들 연수 한 번 하는데 거의 한 30만 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IB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이 IB 하는 활동, 이제 탐구 활동이라든지 도서관 지원 활동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연수를 다 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IB 인증을 받는데도 좀 비용이 들고 또 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사실 IBO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교육청 당국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어떤 학교는 그러면 그래서 다른 이제 학교들에게 뭐 다 그 지원하는 그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IB 학교는 거의 다른 모든 거 그냥 기물 파손되거나 뭐 그런 거 그냥 그냥 포기하고 IB 유지하는 데만 예산을 상당히 쓰고 선생님들 교육하는 데만 상당히 써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IB 학교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면은 다른 학교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 행정적인 문제들 있고 또 IB 학교를 유지하는 데 선생님의 열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 다 IB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도전적인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고 이거 뭐 입시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 애들한테 그냥 쇼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도 이게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IB 확대하는 학교들을 한 뭐 인증 학교들을 한 2, 300학교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0년 시행해 본 결과 그다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일본이요? 네, 일본이 많이 확대가 안 그렇구나. 됐어요. 일본도 좀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 IB 학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 있거든요. 그 제주도도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인데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이게 조금 이 교육감님은 그 전 교육감님은 IB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랬던 분이고 이제 제주도가 이쪽 그 서쪽에 그 NLCS라든지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를 바라보고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 굉장히 맞아요, 많고 맞아요. 국제학교 학군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 근처에 아파트들도 많이 신축이 생기고 막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거는 근데 국제학교는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3만 불, 5만 불인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많이 드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좀 이런 좀 좋은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이런 좋은 공교육 학교가 있으니까 육지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주도는 IB를 도입을 했고 네. 대구도 IB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제도거든요. 네, 대구도 이제 뭐 다른 어떤 또 의도가 있으셔서 교육감님이 열심히 추진을 해서 그 양쪽이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대구가 이제 그런 모델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 북초 이쪽에 이제 성산읍이나 표선면 이쪽 서귀포 쪽에 이쪽이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이거든요. 다 이제 제주나 서귀포 쪽으로 서귀포 혁신도시가 들어있으니까 인구가 다 그쪽으로 가겠죠. 점점 소멸되는 지역에 이 지역을 이제 살려보려고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아이비를 보고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좀 여러 가지 좀 이걸 아이비 확대를 하는 거를 보류하겠다, 지켜보겠다. 올해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올해 나와요? 네, 표성고 이제 IB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았던 학생들이 고3이 돼서 입시를 치는 게 이제 처음인데. 아직은 안 나온 네. 거군요. 그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여쭤보려고 포상고등학교라고 네. 이 학교는 원래 비평주원 지역의 명문고등학교 서울대를 7, 8명 보내는 학생 수는 한 100명밖에 안 됩니다. 100명에서 한 1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거든요. 거기에 이제 IB반을 개설해서 하는 거고 표성고는 학교 전체를 IB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럼 포상고도 일반 일반 공립고등학교. 그럼 학비가 네. 비싸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죠. 와. 근데 여기는 원래도 사실은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그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약간 자율고적인 어떤 비평전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대구 쪽에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이 이쪽에 이제 모였던 학교인데요. 포상고가 지금 하고 있는데 표성고는 이제 굉장히 비선호 학교, 미달 학교였던 데를 이제 살려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이제 졸업생이 나와서 이 졸업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뭐 그런 걸 좀 지켜보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IB는 전폭적으로 밀어줘도 이게 일본 케이스를 보면 될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주고 또 원하는 분들은 하나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고 우리 지금 IB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하고 대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번 관심학교 근데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 인증학교까지 가는데 한 3, 4년이 걸려요. 선생님을 교육해야 되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좀 개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 하고 충남에서도 좀 관심이 있고 서울에서도 관심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그 교육감님이 KB라고 해서 코리안 바칼로레아를 하겠다. 그러니까 IB 취지는 좋은데 비용이라든지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조금 국산화하면 안 될까라는 시도가 굉장히 있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산화가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사실 그러면 제대로 된 그 IB가 될 수 없어요. 우선 사실 만약에 KB로 해가지고 그 채점을 한국 우리 선생님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하시기는 하는데 KB 받은 저기로 해서 국제 인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면 채점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그 내신에서 논술술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논술술 들어오는 게 미래 교육에는 맞는 취지죠. 언제까지 오지선다 하나의 답을 쓰겠어요. 최소한 자기 생각을 뭐 한 달락이라도 쓰는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 교육적으로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내신에서 그 논서술로 해서 만약 반 정도를 그렇게 냈어요. 애들이 그 점수를 승복을 할까요? 선생님 얘는 왜 A를 줬고 나는 왜 B를 줬어요?
쓴 문장 비슷한데 취지 이런 부분이 사실 생기기 때문에 이 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상당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디테일에 있어서 사실 KB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냥 외제를 쓰자. 그래야지 우리 약간 히딩크를 도입하는 거 마찬가지죠. 국내파 감독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냥 뭔가 공인받은 외국 감독 딱 들어오면 그냥 다 맡기고 조용히 해. 그냥 따르자. 이렇게 되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약간 비용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이제 IB에 관련돼서 포스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 우리 주변에서 이 IB 소식을 듣고 좀 교육적으로 좋은 평가. 그다음에 나는 애들 진짜 대학은 어디를 가거나 진짜 상관없고 중고등 6년 다니면서 진짜 생각이 있는. 그다음에 엎어져 있지 않고 그렇죠. 자기 탐구 수업을 하고 근데 이거를 그 이전에는 국제학교나 경기외고 이런 비싼 학교들에서만 사실 IB 프로그램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공립학교에서 돈을 안 들이고 교육적인 예산으로 해서 해준다? 아니 그러면 와이낫이지. 우리 애 지금 갈 수 있으면 한번 거기 가보자. 근데 그 제대로 하는 학교는 지금 제주도하고 대구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 직장도 있고 그런데 제주도 대구 가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경기도권이나 뭐 충남이나 서울 좀 관심 있는 지역에서 저는 기본적인 제 입장은 선택권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한두 학교라도 좀 해서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근처의 지역에 하나는 이제 갈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이제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좀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는 지역이 여기 시흥시 군서 미래학교라든지 또 시흥시에 있는 서해중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학교에서 이제 반응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지자체의 어떤 또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선도하고 열심히 하는 지역이 있다라 그러면 저는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요. 와, 공교육 입결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제 대학 입시에서 아까 저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IB를 하는 이제 의도가 뭘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계속 10년 동안 좀 추진했던 건 혁신학교였거든요. 네. 혁신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혁신학교는 좀 어떻게 보면 그 바람업이었거든요. 그 잘 아시지만 양평의 조연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남한산초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에서 좀 혁신 커리큘럼으로 선생님들이 좀 의지를 가진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학교 가기를 너무 좋아하고 막 졸업할 때 막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막 방송에 나가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새로 선생님들한테 자율권을 훨씬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런 학교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그런 시골형뿐만 아니라 그 판교의 보평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 또 혁신초등학교 했던 선생님 교장 선생님 그쪽으로 부임하면서 도시명 혁신학교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나름대로 확산을 시키고 막 그랬던 건데 이게 이제 많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혁신 교육이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열정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한계가 이제 도달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꾸 혁신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입시에 좀 열의가 있는 지역에서 막 혁신학교 거부 운동도 벌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지난 10년 동안 나름대로 혁신 교육이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던 게 있는데 지금 뭔가 교육관이 바뀌고 난 다음에 혁신 교육을 약간 좀 지우고 싶은 거죠. 그 이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운 면이죠. 이게 좋은 거는 그냥 계승하고 계속 발전. 이게 교육인데 이게 정치가 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다른 이제 어떤 교육대안 그러면 혁신교육 아니고 뭐 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그러면 우리는 IB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IB 추진 과정이 경기도가 약간 탑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감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에서의 의지를 갖고 한번 이 새로운 교육대안으로 IB를 한번 추진해봐라.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25개 학교가 지금 하겠다고 관심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할 줄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거 하려면 아까 연수해야 되죠. 뭐 새로 바꿔야 되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또 선생님들도 또 그 의지가 있고 그 선생님들이 모여야 돼. 약간 그런 좀 학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IB 문제도 약간 순리대로 해서 만약 우리가 있는 근처 지역에 IB 학교가 생기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사실 가보는 것도 괜찮다. 가서 경험을 해보고 또 이제 앞으로 입시 교육 말고 또 이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IB 교육이 너무 좋은데 우리 지역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뭐 유학 간다고 좀 생각하고 제주도에 이제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빠는 육지에 계시고 엄마랑 애들만 그 IB 교육이라든지 국제학교 때문에 유학 오시는 그 기러기 가정들이 그렇게 좀 많은 거죠. 그래도 가깝네요. 네, 그렇죠.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네, 비행기 뭐 그리고 금방 아버님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휴가 간다 생각하고 애들 음. 보러 또 뭐 가서 제주도 갔다 쉬고 온다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좀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실천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혹시 그 아까 그 IB 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교육 같은 거는 그러면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IB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사교육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제 영어가 되면 이제 IB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진로적인 대안이 좀 대학을 가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영어가 되거나 뭐 다른 외국어가 되면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거든요. 입시적으로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영어 사교육 아까 영어하고 그 연극 과목 같은 경우는 또 영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IB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좀 확산하는 게 이혜정 교수님이라고 서울대는 누가 A+를 받는가라고 네.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 아, 그 예전에 네. 좀 그 그쵸. 몇 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이분이 우리는 이제 IB를 평가가 바꿔야 교육 시스템이 바뀐다. 서울대에서 A+ 받는 애들 누군가 그랬더니 받아 적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생각을 꺼내라고 그러면 이게 자기 생각이 없는. 이런 게 좀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지만 IB라는 거를 일부라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제주하고 대구에서 반응을 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시작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굉장히 좀 좋은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좀 입시적인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사교육이 얼마만큼 유발되는가 그렇게 해봤는데 IB DP를 받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아까 논술 수령하고 자기 그러네요. 생각을 적어야 되는데 그러네. 그거를 평소에 독서 맞게 습관이 더 중요하기 독서 때문에. 본인의 독서량이라든지 이게 진짜 넓게 본인이 했던 걸 갖다가 문제지를 해서 기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연습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거를 IB를 과외를 해주고 아니면 학원을 해줄 선생님들이 그쪽도 이게 맞는 그렇죠. 이게 애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많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사교육 유발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 연구 그렇구나.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IB 교육을 이제 지지하시는 교육자분들께서 입장은 이 입시에는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입시에서는 간판 딴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적성을 찾는 교육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아이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 이사님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좋은 케이스잖아요. 저는 공부보다는 그런 게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기르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우리 사실 재테크계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학벌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막상 사회에 부딪혀 가면서 사실 경매 쪽 부동산 경매 쪽 막 부딪혀야 되는 거 상당히 많잖아요. 그쪽에서 그냥 그리고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또 이게 사실 저 이제 부동산 우리 학원하면서 그런 셀럽들 많이 만나보고 그러면 부동산은 사실은 종합 예술이잖아요. 세금도 알아야 되고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그런 것도 뭐 분석도 해야 되고 네, 정책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펜대만 굴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만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발품을 말 줄 알고 현장을 그러니까 이런 형의 인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의 인재를 기르는 데는 IB 형의 인재가 맞는 거죠. 아, 그러네요. 사실 문제집 푸는 것만 하는 그런 데이터만 보고 하는 친구들은 상위 10에서 15%에서 뭐 명분에 나와서 경쟁형해서 데이터만 두드리고 이러는 학생들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더 많이 필요한 인재들은 현장형 인재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고 나는 우리 뭐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 성공한 애들은 상위 10에서 15%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를 그럼 뭐 특성화 교육 그렇게 아직 우리나라 특성화 교육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지금 굉장히 그게 뼈아픈 말씀이었던 거죠. 사회 정서적인 것 때문에 못 보내는 요소는 친구 문제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결과가 그런 거죠. 특성화고에 좋은 인재들이 계속 모이고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아이비적인 뭐 역량을 가진 애들, 문제 해결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학교가 좋아지니까 그래 그러면 이 학교 굉장히 분위기 좋다. 그다음에 뭐 문제집 푸는 공부는 안 되지만 굉장히 인성 좋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 해결력 좋는 사회 친화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 많이 모인다 그러면 더 좋은 애들이 많이 몰렸겠죠. 근데 왜 자꾸 그런 특성화고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냐 말이죠. 와, 그 정말로 아이비가 저도 이게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관심 있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저는 이제 또 신정섭 소장님의 공부머리 테스트, 공부머리의 발견 네.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취지와 아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익혀가지고 자신만의 그 진로와 앞길을 개척하는 거 네. 그런 것과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약간 이 분석력, 다중지능에서도 이렇게 한쪽에 그런 지적인 부분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 그 문제풀이 언어하고 수학, 언어 수학. 네. 언어하고 수학적인 문제 푸는 능력, 그 인지 능력이 탁월한 애들만 성과를 나는 그런 체스. 근데 이제 아이비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중지능적인 거죠. 종합 예술처럼 그렇죠. 네. 이 공부머리와 발견하고 딱 맞네요. 그러니까 다중지능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놀이터라고 그럴까요? 토양이 아이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비 클래스에서는 그러네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연구 주제로 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걔를 인터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집 푸는 교육 현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협업을 할 것도 없어요. 네. 뭘 갖고 협업을 하죠? 얘는 문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럼 나는 그냥 얘가 그래도 시험 못 봐가지고 내 상대평가 내신 높아져 요것만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같은 반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얘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무슨 도움을 주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비는 그게 같이 협업이 되니까 내 연구 주제는 이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네 연구 주제는 그거니? 그럼 거기에서 지금 사람 뭐 발품 팔고 그런 거 내가 해줄게. 네. 그럼 그 협력을 내가 같이 하고 협력 협동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탐구 중심 어떤 기반의 어떤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 축구에서 보면은 공격자라는 애들이 보통 공격수하고, 그러니까 실력 좋은 애들이 공격수하고, 네. 못하면 미드필더하고 수비하고 이제 제일 못하는 골키퍼하는데. 그게 아니지. 근데 이 아이비 교육에서는 각자가 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약한 분야는 이제 어쨌든 참가하면서 그쪽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협력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기존의 우리 교육 체계는 못 알아들으면 넌 이제 혹은 뭐 열등반 요 시스템인 거고. 그거 아세요? 그 손흥민보다 몸값이 김민재가 더 비싸더라고요. 수비수. 한 200억도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뭐 나이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축구만 해도 잘하는 애들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수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적성에 맞게 너는 수비가 좋으니까 그렇죠. 수비를 해. 그 수비에서도 옆에 풀백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근데 이게 정말 이상적으로 다 잘 됐을 때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교육적 이상이 잘 구현될 수 있는 토대가 아이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군이나 좀 경제적인 부분하고 좀 맞물리면 아이비 그러면 어느 학교로 갈 수 있냐? 학군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또 이게 초중고가 이게 제주도가 이제 잘 돼 있는 게 초중고를 만약에 표선 지역에서 살면 아이비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이비 중학교, 아이비 고등학교를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진학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 살면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초중은 그냥 자동. 초중은 자동이니까 자동 배정이니까 또 그 배정받기 위해서는 서귀포나 제주에서 이사를 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표선에 있는 표선면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지 그게 자동 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비 학군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아이비 학교들이 지역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대구도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다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 아이비 인증 고등학교가 지금 대구 외고는 이제 특목고니까 사실 이건 저기인데 포상고등학교가 이제 일반고고 경북대 사대부고가 일반고예요. 그리고 서부고등학교가 이제 거의 인증에 가까운 단계에 좀 간 것 같은데 노란색으로 된 거는 이제 후보학교예요. 후보학교. 좀 있으면 이제 인증이 될 거고 파란색으로 한 거 인증중학교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대구에서 나는 초중고를 다 아이비를 좀 가기에 제일 좋은 지금 학군 지역은 네. 4대 경북대 4대 아이비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대 4대 사대부초를 졸업하고 그러면 4대 부중을 가는데 근데 이거 아이비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중학교도 또 임의 배정이기 때문에 다 갈 수 없는데 아이비를 가겠다고 그러면 우선 배정을 해줍니다. 와.
고등학교도 역시 우선 배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의지만 있으면 여기 지금 중구에 있는 그 경북대 사대부고 근처에 사시게 되면 하고 그것도 이 사대부고 부구는 옆이 바로 수성구예요. 아, 수성구가 그래요? 어딘지 알죠? 강남. 네, 대구의 대치동, 강남이고 대치동. 영남의 대치동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하다가 아이가 또 자기는 입시 쪽에 나 의대를 가겠다. 그러네요. 옆에 가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그걸 가능해요. 그 초중은 탐구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난 진짜 의대 가고 싶은 열망 아니면 어떤 공대를 뭘 가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는데 아이비적으로는 유학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우리나라 입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나 고등학교는 그러면 수성구에 있는 그런 100위권 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문제집 푸는 공부를 3년 정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이론적으로 사실 그게 가능한 게 옛날에 수능 만점 받은 학생 중에서 대안학교 출신인데 광주 지혜학교라는 데 나와서 수능 만점 받은 그래요? 학생이 있어요. 와, 그 학생이 1년은 재수학원에 다니고 아. 근데 기반을 아까 그 대안학교 중심으로 해서 독서 토론 중심으로만 평생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초중을. 그 뭐 역량이 되는 학생들은 문제집 푸는 공부를 전환을 해도 쉽게 사실 전환 시프트가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뭐 그런 학생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뭐 수성구로 갈 수도 있으니까 대구에서는 이 지역이 좀 가장 유력한 지역이라고 할 수 그럼 있죠. 소장님 궁금한 게 사대부초가 엄청 경쟁률이 치열해지지 않을까요? 정원 만약에 그것만 바라보고 오시는 네. 분들이면 이게 그 다른 지역에도 이제 있거든요. 북구는 이제 삼영초등학교가 인증학교고 사수중학교가 이제 그런 좀 후보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난 아이비 쪽으로 가겠다는 북구 쪽에서는 이쪽에 이제 뭐 그러면 다 이사를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직장이라든지 또 가정 형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달서구에서는 월배초 덕인초하고 대건중학교 요 라인이 아이비 초중이니까 초중까지는 하고 고등학교는 사실은 뭐 통학을 좀 멀리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면 고등학교 있는 데는 아까 사대부고밖에 없다 아니면 뭐 아까 그 외고 그 대구 외고 같은데 뭐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아갈 수는 있는 거죠. 그 요즘에 네. 덕현님이 대구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시거든요. 저 지금 적으신 것 같아. 대구 중구 좋은 것 같아요. 수성구 옆. 아이비야 근데 대구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이비의 그렇게 그 입시 현장에서는 그 대구는 사실 특목자사고도 별로 관심이 없고 수성구 입장은 의대, 서울대도 관심이 없어. 그렇구나. 의대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도 약간 수능 공부. 여기서 뭐 얘가 중학교 내신을 잘 받아서 뭐 특목 자사고가 이런 거보다 그냥 영수 선행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가서 수능 잘 봐서 의대 가는 거. 그래서 공부 최상위 점수 나오면 서울권 의대 가고 아니면 여기 지역 인재 전형 써가지고 지역에 있는 의대 가고 뭐 웬만한 그냥 뭐 서울대 그냥 뭐 공대나 뭐 자연대 나오는 것보다 의대 가는 게 낫지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구에서 이렇게 아이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 학교로 고등학교를 이 학교는 전체 아이비 학교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수능하겠다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비 그래서 반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아이비반 수능반 같이 병행하는데 이게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게 뭔가 이 사실 패러다임이 아이비만 하기도 선생님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과목에서는 한 과목 선생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아이비반하고 수능반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는 아이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의외로 이게 아이비 학군이 생겼으니까 여기가 집값이 1억은 좀 지금은 여전히 지금 아까 우리 일부에서 말한 거잖아요. 아까 특목 자사고하고 그다음에 교육 듣고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성구 집값이 더 지금 바뀐 것 때문에 올라가지 아이비 때문에 여기 이쪽 지역에 아이비 학군이 막 더 막 올라가고 그럴 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메인 디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약간 비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 먹는 분들이 많은 거고. 너무 소장님 설명 때 너무 빠져버렸어요. 네. 이게 뭐 대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한 선택지. 근데 네. 굉장히 독특한 취향을 가지시거나 아니면은 좀 멀리 보시는 우리의 대학 학부 어디 가는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정말 자기 생각 갖고 어디를 떨거나도 정말 생존력이 있는 그런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대학은 좋은데 못 가더라도 아이비 교육을 시킬 수 있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런 거 다 예산해가지고 공짜로 좀 국제학교 가고 그러면 3만 불, 5만 불 내야 되는 거기서 받아야 될 교육을 여기서 해준단 말이야. 감사하게 다니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죠, 사실. 요 지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달성군에 있는 이 포산중학교, 포산고등학교, 그다음에 현풍초. 근데 여기는 제가 그 학군지도에서 썼는데 이쪽이 또 농어촌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시적으로도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 있는 지역이에요. 달성군 군 지역이잖아요. 네. 읍면단위 쪽에서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한번 관심이 있으신 가정들은 이런 대구 아이비 학군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와 오래 지속이 될지 안 될지가 약간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행정적인 또 그런 교육감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학부모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 이거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해줘라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지금 좀 가이드라인은 그냥 있을 때 최대한 활용을 하자. 가능하고 또 이렇게 근데 그 무리를 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가정 형편에 맞게 또 여러 가지 그 뭐 여건상 자연스럽게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근데 나도 혹시 대구로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애는 수성구로 가면 너무 치일 것 같고 입시 쪽은 아닌 것 같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또 그리고 좀 영어도 좀 되네. 그러면 안 되면 그러면 영어권 유학이라든지 영어권 유학이 힘들면 제가 공부머리에 발견해서도 얘기한 거 있잖아요. 독일어 유학. 차라리 독일어를 더 시켜가지고 얘가 독일어는 학비가 좀 저렴하니까 근데 여기서 IB식으로 해서 본인의 생각이 분명하고 멘탈이 좋아. 네. 그런 애들 할수 제대로 있죠. 길러지면은 네. 그 IB DP를 갖고 독일 가고 독일어 시험에서 독일어 유학을 아. 가서 뭐 유럽에서 승부를 보는 야. 뭐 그렇게 될 수 있고 일본도 IB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야. 그럼 일본 쪽으로 오, IB 뭐 그래요? 인정되는 쪽으로 일본 괜찮네요. 가거나 괜찮은데요? 네. 일본어는 또 접근성도 네, 쉬우니까. 일본은 그 애가 뭐 다른 영어나 독일어 안 된다. 그럼 뭐 그리고 IB를 해서 아이가 정말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그러면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소장님 이거 제가 잘 몰라서 네. 그 외고랑요 네. 국립고등학교는 원래 학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외고도 이제 사립 외고가 있고 공립 외고가 있는데요. 네. 공립 외고는 일반고하고 그렇게 그다지 좀 아. 차이가 나지 않고 또 국제고도 사실 공립이 많거든요. 청직 국제고만 빼고 그러면 대부분은 사실은 그 공립고등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고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사립 외고들은 조금 학비들이 좀 더 그럼 있을 수 있죠. 대구 외고는 사립 외고예요? 사립 외고. 아 그래서 비싼 거구나. 네.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지금 IB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아예 네. 없는 우리나라에는 그럼 대구랑 지금 제주도만 있는 건가요? 아까 이제 네. 그 후보 그 후보 학교들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IB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고 막 아직은 시작하려고 정식은 아니에요. 아직은 시작하려고 하는 학교. 준비하는 그래서 경기 외고나 그것만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다고 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서울 수도권에 국제학교들이 있거든요. 인터내셔널 스쿨. 아까 외국인들 다니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 IB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경기 외고가 약간 IB 반 경기 외고 IB 반은 유학반이에요, 사실상. 근데 외국 커리큘럼하고 IB 커리큘럼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학 과목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이 좀 외고에는 자기 전공 외고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커리큘럼상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경기외고에서는 약간 유학반 차원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두 가지인 거예요. 미국 쪽으로 하려면은 SAT랑 그다음에 AP라고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유럽 쪽에서는 주로 이 IB를 많이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미권에서도 IB 인정해 주는 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 갈 수도 있고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도 뭐 노려볼 수 있다. 그럼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쪽 노리면 IB 점수를 갖고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유학반 차원에서 이제 운영을 했고 나름대로 경기고 학비도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 또 IB반을 하기 위해서 또 더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유학은 IB 공부하는 건 좋아요. 대학이 됐어요. 영미권 아이비리그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갔어요. 요즘 아이비리그 학비가 거의 7만 불 기사비나 그 생활비 제외하고 거의 7만 불대로 올라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4년 학비만 해도 한 4억 뭐 이렇게 생활비 하면 그럼 5, 6억 학부 마치는데 지금 5, 6억인데 이거는 진짜 웬만한 우리나라 최상 전문직이라도 애를 한두를 이렇게 또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보낸다. 그것도 1년에 3만 불 이상입니다. 거의.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 거의 보내는 비용이나 마찬가지를 초중해가지고 또 됐어요. 돼가지고 아이비리그 합격했어.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한테는 우리 애가 아이비리그 어디 간다, 뭐 무슨 대학 다니고 있다, 뭐 얘기하기는 좋은데 집에 와서는 그냥 허리 휘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아이 이제 뒷바라지 하고
또 애가 대학원까지 간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노후 그 웬만한 전문직도 그거를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지금 그 이런 국제 중고등학교에서 막 1년 학비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드는 이 아이비 교육을 공립에서 지금 시켜주는 대구나 제주도는 굉장한 혜택인 건 맞네요. 기회가 사실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상당한 반발들을 뚫고 사실 이제 현지에서도 교원단체 같은 데서도 아이비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논서술형 교육이라든지 토론식 교육 다 찬성하죠. 찬성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반대하시는 논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생님 업무를 줄여주고 수업하고 평가에만 집중해 줄 수 있게 하면 아이비가 아니래도 혁신 교육이 됐든지 무슨 교육이 됐든지 선생님들의 그걸 해주면 우리나라의 아이비에서 좋게 보는 게 교사 역량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대만 해도 사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탑3권 맞아요. 점수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인재들이 선생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만 해도 사실 중하위권 학생들이 교직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됐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임용고시를 합격한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적인데 저도 사실 사교육 있으면서 그게 참 딜레마, 그게 뭔가 퀘스천이었어요. 그렇게 탁월한 이게 임용고시 합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공교육 환경에 가면은 다 그냥 평범해지시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 그러면 학교 자체가 아이비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비만 하는 학교로 아까 그 표성고등학교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글로만 그렇지 몰아들인 거죠. 그쪽으로 해서 이 아이비 학교니까 신청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부임을 할 때 그래서 아이비 학교가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해외 국제 학교들에서는요. 아이비 인증 마크가 있으면은 이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또 커리큘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만약에 2만 불의 학비를 받는 학교였어요. 근데 아이비 인증 마크가 붙으면 3만 불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국제 학교든 이런 데는 아이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유지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립학교잖아요. 공립학교에서 아이비를 유지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서 그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계속 발령을 받고 또 지친 선생님들은 나 이제 더 이상 아이비 하기 싫어.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 학교로 갈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일본이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10년을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거기는 교육부, 대학, 그다음에 정부 전체가 나서서 했는데도 이게 아이비가 확산되지 않았거든요. 전체가 그렇게 나섰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이 시기를 최대한 이용하는 게 활용하시는 게 활용하시는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현장을 답사하고 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 봤을 때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뭔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공부머리의 발견 책 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것들과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그거는 뭐 한국 교육의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던지놓기만 하고 솔루션이 마땅히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비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개편한 이렇게 시안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또 각자 도생이 솔루션을 발견하는 그런 방향성을 그래도 보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머리 발견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요거에 또 맞는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시가 맞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그 발표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죠. 그거 싫어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그냥 뭐 새로 창의적이 우리 디스크 검사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D나 I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서구식 교육이 좀 맞는 거죠. 근데 S나 C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다 일본어에 설명해주고 일타 강사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주고 그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거. 근데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고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게 이게 나쁜 역량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역량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화를 이룬 거 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를 처음 만들지 않았잖아요. 2차 전지를 처음 만들지 않았는데 하여간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거는 시키는 거 잘하는 역량인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의대도 바람직하게 좀 간다면 우리나라 입시 체제에서 바람직한 인재는 창의적 공대형 인재가 아니에요. 그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이비 교육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겠죠. 새로운 어떤 맞네요. 뭐 저기라고 유태인식의 어떤 거 토론식 교육이 되는데 뭐 그런 거는 그런 토양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의대는 엄청나게 창의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표준화된 거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번 처음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그 맥도날드에 가서 그 뉴욕 근처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데 너무 그 종업원이 우리나라 종업원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서비스도 너무 안 좋고 막 기본으로 해야 될 거를 지금 이렇게 못하나? 매뉴얼로 주어진 걸 이렇게 못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숙련도라든지 이건 탁월하잖아요. 매뉴얼만 딱 주어지고 이대로 해. 그럼 그대로 딱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 입시에 맞는 학생들은 그런 쪽의 길이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좀 다중지능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학생들, 또 D나 I 성향이 높아가지고 나는 발표하기 좋고 그리고 돌아다니기 좋고 탐구하기 좋고 뭐 이래야 되는데 좁은 교실에만 갇혀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이런 친구들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쓸데없어, 다 그냥 다 앉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지금 10번까지 다 풀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참 불행한 교육인 거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보면은 이거를 아동학대라고 그러지 않을까 사실은. 한 20, 30년 지난 시점에서 우리 지금 현재의 교육의 모습을 보고 다 엎어져 있는 교실, 아까 한 10명 정도 남아서 문제 풀고 나머지 뒤에는 다 자는 걸 보면은 이거 애들을 데리고 좁은 교실에서 학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교육적 다양성인 측면에서 아이의 어떤 역량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입시에 맞는 학생들은 입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런 길도 있다. 네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엄마 아빠가 형편이 돼서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제주도로 뭐 디지털 노마드이신 분들은 제주도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원 뭐 방송하고 뭐 그런다. 직장이 여기 딱 얽매여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거기 또 많이 내려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안도 선택할 수 있고, 제주도까지 너무 먼데 그냥 좀 출퇴근하는데 가능한 대구 쪽에 근처에 뭐 갈 수는 있다 그러면은 여기 대구에 있는 아까 아이비 학원들을 좀 잘 교육청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계속 교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때 잘 배워두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네. 또 너무 귀한 인사이트들 이렇게 정보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비 학원들을 돌아보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조금 만나서 그 좀 상담을 해보고 그러면 이 뭔가 바뀌고 그럴 때 그 불안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우리 아이가 이거 하나 좀 이 시기에 결정적인 걸 못하면은 뒤처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은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주변에서 분위기가 다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그다음에 뭐 경쟁적인 분위기가 되는 상황에서 나 혼자 중심을 잡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책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하고, 좀 마음이 같은 분들하고의 그런 선한 공동체, 그런 거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책이나 만약에 이런 코드가 맞는 그런 뭐 유튜브 강의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혼자만 보시면은 좀 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서 다 달리고 있는데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이 맞는 두세 가정 들어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새로운 도전,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시고 하시면 좀 우리 아이에게 맞는 행복한 교육적인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머리의 발견에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